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가문 중 첫 번째 가문은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호들 간의 경쟁은 언제나 인기 있는 TV 드라마의 주제이죠. 많은 드라마들이 현실에서 영감을 받는데 오늘은 실제 대부호 가문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뽀로로대에 남겼지만 그들은 무엇을 더 물려주었을까요? 귀중한 경영 철학, 가문의 명예, 아니면 TV 드라마에서 보듯이 부모로부터의 압박감과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에 오른 베탕쿠 가문, 추정 순자산은 360억 달러입니다. 릴리아나 베탕쿠는 192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로레알 그룹 창립자의 딸로 15세 때부터 로레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1957년 31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로레알의 27.4%와 네슬레의 3%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 포브스 글로벌 부호 순위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400억 달러의 자산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나의 정신건강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였고 2011년 6월에는 친딸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고 이로 인해 가문의 재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파리 법원은 릴리아나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결하여 재산관리는 딸과 두 외손자에게 넘어갔고 릴리아나는 점차 대중의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제9위에는 아르노 가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추정 순자산은 39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문의 창립자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9년 프랑스 출생으로 세계적 인명품 기업 르헨네 루이비통 LVMH 그룹의 회장 겸 CEO입니다. 그는 세계 명품계의 대부 또는 명품계의 나폴레옹이라 불리우며 LVMH 그룹의 창립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대학원 졸업 후 시작되었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아 적자 상태의 직물회사인 보삭그룹을 인수한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가족 기업을 담보로 잡고 디올 그룹을 인수, 거의 몰락한 디올을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단 2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1987년에는 LVMH의 주목, 경기 침체를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 증간의 권력 다툼을 통해 회사를 자신의 위하에 두었으. 2022년 4월 LVMH 주주총회는 CEO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조정. 73세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앞으로도 7년간 LVMH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8위 콕스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410억 달러입니다. 콕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사적 다국적 기업으로 신문 사업으로 시작해 방송 및 케이블 TV,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이 기업은 창립자 제임스 M. 콕스의 5명의 손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창립자의 증손자인 알렉산더 씨의 테일러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7위는 카길맥 밀런 가문으로 그들의 추정 순자산은 490억 달러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가문은 세계에서 억만장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문으로 14명이 억만장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9명은 포브스 400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십 명의 백만장자도 보유하고 있어 49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순자산을 가진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865년 창립자 윌리엄 월리스 카길은 아이오와주 코노버에서 헛간을 열어 농민들에게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길 회사는 세계 최대의 곡물 무역 수출업체이자 식품, 농업, 금융, 산업제품 및 서비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비상장 회사이며 연수익은 1,0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카길맥 밀런 가문의 23명 구성원은 회사의 88%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매년 카길 회사의 80% 순이익을 재투자한다고 합니다. 제6위 엘루 가문. 엘루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520억 달러입니다. 창립자 카를로스 슬림 엘루는 멕시코 최고 부자입니다. 2021년 4월
그와 그의 가족은 628억 달러의 재산으로 2021 포브스 글로벌 부자 목록에서 16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멕시코 통신의 최대 주주이자 멕시코 아메리카 텔레콤의 CEO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 덕분입니다. 90년대에 멕시코는 많은 개발도상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자 대출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멕시코 은행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슬림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는 멕시코 통신회사로부터 컴퓨터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이자만 지불하면 회사가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멕시코에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후 멕시코 통신회사는 총 7만 대의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슬림은 누리 백화점이 멕시코 세 번째로 큰 은행보다 더 많은 소비자 대출을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슬림의 경쟁자들도 이 방식을 모방했고, 이는 1년 후 멕시코의 컴퓨터 판매량이 29%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미의 다른 대기업들의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슬림은 멕시코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제5위, 마스 가문. 마스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78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굶주림을 제압하고 나 자신이 되다. 마스 가문은 4대에 걸친 사탕 제국의 뒤에 있으며 M&M's, 스니커즈, 도브 초콜릿 등 유명한 제품들을 생산하며 식품업계의 프록터 앤 갬블로 불립니다. 1911년에 설립된 이후 이 가문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가정식 작업장에서 사탕 제조업체로 그리고 식품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업 영역은 사탕 스낵에서 애완동물 식품과 의료 케어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연수익은 350억 달러를 넘어 100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스 가문의 특징은 그들의 저조도와 신비로움으로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고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있는 본사는 항상 문을 닫고 있으며 유일한 표시는 개인 영역, 외부인 출입 금지기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뜰에 포브스 미국 부자 가문 순위에서 3위인 마스 가문 기업의 본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사 이익이 대부분의 세계 500대 기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 가문은 상장을 거부하며 회사 관리의 독립성과 이윤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4위, 코크 가문. 코크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820억 달러입니다. 코크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창립한 정유회사를 물려받아 코크 산업그룹이라는 대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코크 가문은 한때 카인과 아벨의 전쟁기라고 불리는 형제 간의 내부 다툼을 겪었습니다. 1967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코크 네 형제 프레드릭, 찰스, 데이비드, 빌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가문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0년 찰스와 데이비드는 8억 달러를 지불하여 나머지 두 형제의 지분을 사들여 코크 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빌은 인수 가격에 불만을 품고 두 형제를 법정에 끌고 가고 이후 회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코크 형제 간의 싸움은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소송은 2001년에야 끝났습니다. 지배권을 잡은 후 코크 형제는 회사를 발전시켜 코크 기업 그룹의 핵심 사업을 석유 및 화학에서 농업과 축산업, 금융 서비스, 도로, 아스팔트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현재 약 1,000억 달러의 연수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상장 회사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코크는 2018년 회사 경영진에서 물러났지만 암 연구, 병원, 교육 및 문화기관에 1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두 형제는 2017년 여름에 가장 큰 영화 중 일부를 비밀리에 후원했으며 그 중에는 원더우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위, 월튼 가문. 월튼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1,300억 달러입니다.
월튼 가문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월마트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월마트 매장들이 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1962년 샘 월튼과 그의 형제 버드 월튼이 월마트를 창립했으며 1983년에는 샘스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월마트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2만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로 발전했으며 연간 매출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월튼 가문은 월마트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샘 월튼의 살아있는 세 자녀 록, 제임스, 앨리스와 고인이 된 아들 존의 아내 크리스티 및 손자 루카스, 그리고 버드의 두 딸 앤 월튼 크론케와 낸시 월튼 로리가 가문의 1,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월튼 가문은 비록 부유하지만 상대적으로 검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샘의 큰 아들 론만이 월마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막내 동생 앨리스는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로 예술 후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2위 사우디 왕실. 사우디 왕실의 추정 순자산은 4조 달러입니다. 사우디 왕실의 방대한 재산은 주로 지하에 저장된 석유 매장량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원유 수출은 사우디 왕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업체이자 두 번째로 큰 원유 저장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사우디 왕실은 이 중 98.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완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예산 중 약 40%가 왕실의 가족 수당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왕실 구성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1위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의 추정 순자산은 10조 달러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가문으로 19세기 초에 메이어 로스차일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5 아들, 일명 로스차일드 5형제는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등 유럽 주요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며 당시 세계 최대의 금융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전성기에 그들은 유럽의 귀족들마저 경외하게 만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주요 금시장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로스차일드는 거의 돈과 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문이 세운 금융제국은 유럽은 물론 세계 역사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위에 소개된 10대 부유한 가문 중 어느 가문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